자, 병화의 임수는 편관이 되고 인목은 편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병화와 임수와의 이런 체성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명리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이 글자 관계를 보자면요. 병화는 화이고 임수는 수니까 물이 불을 끄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요. 위치 에너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는 위에 있죠. 화는 상에 있어요. 그리고 수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수국화가 되지만은 병화와 임수는 서로의 존재를 가리거나 해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히려 모든 고서에서는 병화가 임수를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화하고 임수 관계를 표현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뭐 수화 기제라던가 강휘상용이라던가 이런 용어들은 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서로를 빛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제 병화가 되는 거고요. 바다가 임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비록 편관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수국화를 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뭐 그런 글자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서로를 빛내고 드러내기 굉장히 좋은 글자다. 병화 임수 관계는 좋다.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임수로 결정돼 있거나 그러면은 그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태양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 정관이 있는 경우에 그게 안개라고 해서 병화를 가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상사라던가 직장이라던가 뭐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민년이 왔다는 것을 보자면요, 임수가 온 것은 병화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병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깨끗하게 보여진다. 이게 병화한테는 임수가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병화는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수가 오게 되면요,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임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인목이 하는 역할은요, 인중의 병화. 제가 이제 뭐 지장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저도 지장간을 봐요. 왜 안 보겠어요? 이 인중에 병화가 있다는 건요, 인목이 목생화를 잘한다 해서 화를 더 밝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목이 병화를 더 밝게 만들고 임수가 병화를 더 드러나게 만들었으니까 병화에 가는 이민년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잘 띄는 눈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이민년 개요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민년에는 화토가 발달한 사람이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화일간이니까 그럼 당연히 좋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민년의 인목은요, 목생화가 대단히 빠릅니다. 대단히 빠르게 일어난다. 근데 목생화만 빠른 게 아니라 임도 수생목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수가 고갈될 위험이 크다. 병화한테 수가 고갈될 위험이 크다는, 이 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가 고갈되고요, 목생화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화일간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편관에 편인으로 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수가 왕한 구조인 사주가 좋다. 똑같은 병화일간이더라도 금수가 왕해서 이런 목생화를 빠르게 지나치게 빨리 하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 좋고요. 만약에 금수가 왕하지 않아서 수가 빨리 고갈된다라고 한다면은 수가 약한 경우에는 휘발성이 큰 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휘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관 운이잖아요. 편관 운이니까 취직이잖아요. 이거는 취직이 되고 자리가 만들어지고 합격 가능한 운이에요. 병화일간한테는 취직도 되고 자리도 만들어지고 합격도 되고 드러나기도 하고 주목도 받고 뭐 유튜브를 하는 병화다 이러면은 뭐 이민년이 최고의 기회처럼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가 약하면은 휘발성이 크다. 뭐 유튜브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 보통 구독자가 올라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많은 영상들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이 나요. 조회수가. 그러면은 그 조회수가 대박이 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독자가 늘어났을 때 내가 그 구독자들을 붙잡아 둘 만한 컨텐츠를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주의 수가 약하다 이러면은 딱 그거 하나만 터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회수가 안 늘어서 또 다시 답보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금수가 왕해야 올해 이민년에 조금 좋은 것들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수가 약한 명들은 사실은 좀 기대를 크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평관으로 오고 또 밝게 드러나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인다가 돼요. 병화일관은 내년에 처음에는 빠르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특히 빠르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막 진행이 돼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된다. 1년이 뭐예요? 몇 달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친 목생화도 그렇고, 수가 약한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민년에는 초반에 이민월, 개묘월 이렇게 또 수생목이 과하게 되는 그런 운들이 있잖아요. 병화일관 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천천히 진행해라.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속도도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별 고민 없는 상황을 조심해라가 되죠. 금방 결정해가지고 금방 진행하고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막 벌써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고, 전반부에 뭘 이렇게 막 진행하는 것보다 가을 이후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결과가 잘 나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병자 일주의 편인인 인목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본이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여기 자수는, 여기는 정관이란 말이에요. 일지에 정관이 있는데 천간으로 편관이 왔으니 혼잡적 성향이죠. 혼잡적 성향인 거예요. 내년에는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그 갈등에 대한 대상은 관이니까 직이 되죠. 여기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나 이직 같은 걸로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이게 또 남편에 대한 갈등으로 온 걸 수도 있어요. 남편에 대한 갈등으로 온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왔으니까 이직을 해도 감당 가능할 것처럼 느껴진다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병자일주분들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의 이동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화의 임수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보여진 거고. 그러면은 발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탁이나 스카웃.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관을 유지하면서 편관을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춘다. 투잡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병자일주인데 수가 뭐 지극히 약한 명이다. 이미 뭐 사주에 목도 발달했고 토도 발달했고 뭐 금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력서 넣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가 약하면 약할수록 빠르게 진행돼요. 병화일관 분들은 내년에. 목이 화를 봐서 목생화하고 이제 화생토까지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 수가 얼마만큼 그 수생목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병화분들은 목생화가 기본적으로 너무 빠르잖아요. 뭐 시속 200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살이 수가 말라버려서 고갈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가 약한 분들은. 저는 지금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수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운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미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가 약한 분들, 금수가 약해서 목생화로 확 진행이 된 분들, 혹은 수생목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내년이 오지 않았음에도 벌써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병자일주 분들은 내년에 일이 많아지는 거, 이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좋냐 안 좋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화가 다 되거든요. 인목을 통해서. 그래서 갈등은 하지만 갈등이 해소가 되는 운이고요. 뭐 당연히 투잡을 하더라도 다 감당이 되고요. 크게 문제없는 일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말들에 딱 바로 보이는 일주가 하나 있죠. 병인일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이 과하다가 되죠. 수의 고갈이 지나치다가 되죠. 그럼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편관이 휘발성이 되는 거예요. 막 좋아질 것처럼, 자리가 생길 것처럼, 드러나서 이제 막 뭔가 잘 풀릴 것처럼 온 저 편관이, 저 지나친 수생목, 이 수 하나를 양쪽에서 다 흡수해, 빨대잖아요, 이거 빨대. 이민의 인목은 빨대 같잖아요. 이 수를 다 끌어가죠. 그러니까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병인일주가 만약에 올해 취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리를 얻는다. 대체로 임시직이고 빨리 끝난다. 몇 달 만에 그만두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관의 직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프로젝트성 취업인 거예요. 취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관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이 자리를 얻음으로 해서 이제 나 취직했고 이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후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살을 과하게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 편인이 또 문서기도 하죠. 그러니까 문서 조심해야죠.
이 사기라던가 구설 조심해야 됩니다.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살을 이제 설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인목이 두 개나 있으니까 판단이 얼마나 빨라요. 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검증을 느슨하게 하거나 빨리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은 사실 좀 천천히 하고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이미 병인일주 자체가 빨리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데, 이민년까지 오면은 거의 확신하고 이렇게 판단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제가 좋은 말로 뭐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직관력이 생겨요. 병화 임수가 있는 분들은 직관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관에 의한 판단이 과해지는 거예요, 병인일주 분들은. 그래서 내년에 뭐 문서 거래를 한다거나,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뭐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막 사기 같은 거에 휘말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름을 다 지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봄, 여름이 좀, 특히 여름이 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힘든 시기가 되고요. 뭐, 재탈 조심이죠. 가을 이후에, 신월 이후에 뭔가 진행을 하면은 그 신월이라는 것 자체로 금생 수가 되잖아요, 이민년에. 그래서 수가 강해지고 그런 피해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병인일주 분들은 내년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웬만하면 신월 이후에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급하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진일주, 일제 이제 식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일지로 편인 도식이 됩니다. 편인 도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검열이죠. 근데 이 검열이나 검사를 자기가 합니다. 내가 한다. 편인 도식이 과해지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안 되고, 이게 질병으로 이제 연결되면 이게 공황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지고 밖으로 못 나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까지 가질 위험은 거의 없고, 보면은 이제 그 지지에서 도식이 일어났다는 건요, 결국에는 그동안 그냥 하던 사람이라면 이때부터 내년부터 감시가 또는 감사가 들어온 것과 같다가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던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오던 식신이 편인을 만났으니까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 살림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살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오더니 그동안 가계부 쓴 것 좀 보자 그래. 감사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평관이니까 또 갑자기란 말이 또 통용이 되죠. 평관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관을 쓰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에서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오지 않잖아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전부 평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병진일주나 병술일주는 저런 편인이 들어온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고요. 감정적으로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토를 조절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생화라고 하는 일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편인 도식이지만은 식신으로 극복을 할 만하다. 오히려 화가 강해져서 식신을 잘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인 도식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은 알곡화예요. 완벽주의, 완성도가 높다. 이거는 편인 도식의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오히려 잘만 쓴다 그러면은 공인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가계부 좀 보자 하고 이제 배우자가 왔는데 가계부를 검사했더니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사실 가계부를 검사한다는 것도 그것도 약간 걸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검사하고 감사하려면은 배우자가 안에 뭔가 나도 뭘 걸어야 되잖아. 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용돈이 깎인다던가, 뭐 이제 가계부에서는 일체 말을 할 수가 없다던가,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민년을 쓸 수 있어요. 일제의 토를 가진 분들도. 근데 이제 병술일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인 도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되는 여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병진일주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병술일주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아예 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놔버리게 되면은 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다. 하던 거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병술일주 분들의 특징이 되는 거고, 병진일주는 긍정적이다. 오히려 편인 도식된 걸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일주 보면요, 지지로
인신충 되니까 그냥 넘어가기 힘든 운이다. 병신일주분들은 이민년에 조용하게,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야지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그리고 신중에 임수로 연결되니까 재생살까지 되었다. 그냥 재생살하고 살인상생하고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됐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돈 나가는 운이다. 거기에 인신충까지 됐으니까 조용하게 넘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가 투자될 만하고, 인신충이 제극인이잖아요. 초기에 동하겠죠, 내년 초에. 이미 지금 동해서 막 뭔가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병신일주 분들은 뭐 돈이 나가는 게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걸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영역을 좀 더 이렇게 키운다던가, 파일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더 크게 하는 거죠. 빚을 내면서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좀 더 파일을 키우는 운인 건 틀림이 없어요, 병신일주 분들은. 근데 이제 여름에 고생을 하겠죠. 여름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도 살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이후엔 좋다. 여름에 힘들고 가을 이후에 좋습니다. 뭐 투자, 매매, 뭐 이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을 본다. 그래서 병신일주분들은 이제 그 긍정적이나 대체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여름에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감당할 게 넘어갈 것 같으면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재생살로 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기회처럼 보여요. 운으로 와도 그렇고요, 사주 자체에 재생살이 되어 있어도 기회처럼 보이면 그냥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신일주분들은 좋다, 가을 이후에. 근데 이제 조심하라는 거, 내년에 조용하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호일주분들, 수생목도 빠르고 목생화도 빠르다. 그리고 이민년의 특징은 빨라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죠. 그러면은 병호일주는 뭐예요? 신축년이었으니까 어땠어요? 신축년에 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 축토에 내가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민년에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들어왔죠. 축에서 인으로 확 넘어갔으니까. 근데 결국 그거예요. 참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속도 조절이 안 된다. 이미 지금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병월주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편인을 깔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편인이 있거나 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요,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해요. 지금 막 진행되고 좋아 보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고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 난다, 조급하게 진행해서 무리수를 둔다. 지금 병호일주분들은 만약에 뭔가 아직 안 저지르고 뭔가 결정을 안 했고 뭐 계약을 안 맺었다 이러면요, 지금 이 시기는 넘겨서 하는 게 좋다. 갑진월? 그 정도 가서 이렇게 뭔가 진행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더 좋은 거는 여름 완전히 다 지나가서 신월에 하는 거예요, 신월. 근데 뭐 병호일주가 꼭 화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사주 원국에 금수가 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 이민년을 잘 지나가는 방법은요, 금수가 왕에서 수생목이 되는 거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면 되고요, 목생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수가 강해지면 목생화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똑같잖아요, 임수가. 그러면 이제 사건 사고 안 나죠. 이게 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병월주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축년이 쉽지가 않은 운이었는데, 뭐 축토 때문에 이제 막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막 뭘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아직 신축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뭔가 진행한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 분들 보면은 이게 좀 무리수를 두는 일간도 있고 좋은 일간도 있고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금수가 왕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금수가 없어서 막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눈 딱 감고 이렇게 잠깐 멈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시면 되고, 그 일간만 보지 마시고요, 사주에 뭐 어떤 것들인지도 한번 보세요. 내 사주에 어떤 글자들 리스크를 해제해주는 그런 것들인지 보시면은